안녕하십니까. 나오대니 이재헌 본부장입니다. 저희는 요즘 최근에 사업 시행과 도서 작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수방성능 2차도 함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두 배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업 일정 단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 책임지고 열심히 할 테니 오늘 설명은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순서는 사업개요, 배치계획, 단위세대 특화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예상 일정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9일에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저희가 성능 위주 심의 2차와 사업 시행 인가 접수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개요입니다. 규모는 지상 49층, 지하 6층이고요. 용적률 499.99%, 세대수 585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세대 숫자가 총 20가지입니다. 20가지인데 기존에 아시던 것과 비교해서 좀 많아진 걸로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102 타입 있잖아요. A 타입이 1, 2, 3가 있고 115 타입이 또 1, 2, 3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변화 발코니에 의해서 테라스 위치에 따라서 타입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림 보면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배치계획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저희가 통합심의 접수 당시에는 101동, 102동 49층이었고 103동 48층이었습니다. 네, 통합심의 과정 후에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때는 103동을 49층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동서 방향의 공공보행 통로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방향의 공공보행 통로는 현재는 살아있는데요. 네, 살아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심의 조건에서 공공보행 통로를 전체 다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남북 방향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추가적인 협의를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치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의상 더 현대 서울 백화점 쪽을 남쪽이라고 보고 서울 아파트 쪽을 북쪽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쪽에 주출입구가 있고요. 서쪽에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는 저희 아파트만 이용을 하는 것이고 부출입구는 비주거 차량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판매 업무 쪽에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 진입을 하게 되면 주출입구에서 차량으로 진입했을 때 로타리를 돌아서 학원 차량 드랍을 한다거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통로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단위 세대의 위치를 보여주는 배치도입니다. 저희가 22층에 피난안전구역층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저층 배치도, 그리고 그 위로 고층 배치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로티층 배치도입니다. 필로티층의 위치가 동마다 층수 개념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높이는 같은데요. 101동 같은 경우에는 4층이고 102동은 3층, 103동은 5층입니다. 레벨 높이가 고도로 34.5레벨이에요. 저희 지면이 13.1레벨이기 때문에 약 21m 높이 정도의 필로티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플로팅 그라운드 그리고 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프닝이 돼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2층 평면도입니다. 2층에 101동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설이 되겠고요. 103동은 업무 시설입니다. 가운데 10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대 복리 시설이 있는데요. 주민 카페, 게스트하우스, 클라이밍 센터,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1층 평면도입니다. 마찬가지로 101동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설이고요. 103동은 업무 시설입니다. 102동에 부대 복리 시설이 있는데 가장 기능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차량 출입구와 관계돼서 그 학원 차량이 정차하는 곳에 맘 스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이 연동되는 그 다함께 돌봄 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그 비슷한 길들이 묵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 인근 외부 공간에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뭐 텃밭을 가꾸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건너편에 101동 부분에 지금 글자는 빠져 있는데 유아 놀이터도 이제 별도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단위 세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세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프리미엄 이 평면 계획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좀 두었는데 우선 첫 번째 개념이 최대 베이폭 확보입니다. 네, 베이를 많이 확보를 하면 그만큼 단위 세대가 길어지고 또 발코니 서비스 면적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두었고요. 그리고 발코니 면적 극대화를 위해서 3면 개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특화 세대, 모든 세대가 있는 것은 아닌데 두 타입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 구성을 위해서 벽체는 비내력벽으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고 가변성이 있도록 향후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벽체를 조정해서 공간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먼저 전용 5구 A 타입입니다. 3면 발코니를 가진 4베이 공간입니다. 4베이이고 방이 3개고요. 와이드 LDK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거실, 주방, 식당이 한 공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7.3m 길이까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대공간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전용 5구 타입이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좀 인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28.99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이 5구 타입인데 서비스 면적이 28.99이기 때문에 본인의 몸집 절반 이상이 또 서비스 면적으로 할애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용 5구 B 타입입니다. 전용 5구 B 5구 타입이긴 하지만 3면 개방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면 파노라마 안방, 예, 안방에 보면 창이 있는 부분이 양쪽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두 군데가 있죠. 예, 그리고 마통풍 가변 가능하도록 했고요. 가변형 침실로 예를 들어 침실 원투를 터서 아주 큰 방으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5구 C 타입입니다. 5구 C 타입은 남향 햇빛이 잘 드는 공간입니다. 4.5배이고요. 방이 3개, 두 개 면의 개방 LDK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형 침실에 전실 남향 1조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네, 30평형에 해당하는 전용 6실입니다. 방이 3개고요. 사면 개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방향으로 보면 3면인데 개방되는 면이 워낙 많아서 거의 4면처럼 읽히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관에 클린존을 이제 별도로 뒀고요. 서비스 면적이 36.81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이 67제곱미터인데 그 자기 몸집의 절반 이상이 넘는 서비스 면적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74 타입입니다. 2면 개방이고 와이드 LDK입니다. 네. 안방 전용 드레스룸이 있고요. 안방 공간을 보시면 이 마스터존이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30평대 이상은 물론이고 거의 40평대에 준하는 안방 마스터존의 영역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84A 타입입니다. 세대수로는 굉장히 많은 세대수 중에 하나 그 타입일 겁니다. 네, 4.5배이고요. 방 3개, 와이드 LDK 마찬가지고 조망형 파노라마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현관 수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용 84부터는 현관이 신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크인 팬트리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방은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전용 84B 타입입니다. 거의 이제 3면 개방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거실, 주방, 식당 굉장히 큰 공간이고 이 공간은 3면이 개방된 공간이죠. 그래서 아마 더 시원하고 더 넓게 일터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안방 마스터존 여전히 굉장히 크게 보이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용 84부터 특징이 있는데 공용 화장실을 보시면 건식 화장실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세면대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있죠. 요즘은 이게 또 트렌드라서 대우건설과 이제 협의를 해서 이 계획 방향대로 우선 저희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용 84부터는 전부 다 공용 화장실은 건식 화장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요. 전용 84C 타입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서비스 면적이 이제 40제곱미터 이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서비스 면적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LDK 그 거실, 주방, 식당 영역을 보시면 길이가 이제 9m가 넘는 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이제 넓은 공간은 여전히 갖추어져 있고 욕실, 공용 욕실 보시면 네, 건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용 V 타입입니다. 다른 아파트에는 그렇게 좀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이제 특화된 그 면적을 가진 전용 V 타입이고요. 안방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보시는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 보시면 웬만한 그 서재 공간 이상의 그 크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관도 굉장히 넓게 좀 디럭스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LDK 위치를 보시면 9.6m까지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타입 중에 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 A 타입이고요. 배기 A 타입이 아까 개요에서 보셨으면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기 A가 A1, A2, A3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구조는 다 똑같은데요. 지금 테라스 보이시죠? 테라스 옆에 오프닝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또 그 왼쪽에는 침실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라스와 오프닝 공간과 이 침실 원이 각 층마다 3개 층마다 순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에서는 테라스이지만 그 위층에서는 테라스가 오프닝 공간이 되고요. 지금 옆에 있는 오픈된 공간은 방이 되고요. 침실이 있는 공간은 그 위층은 테라스가 됩니다. 그래서 테라스와 오픈 공간, 침실의 개수는 똑같은데 그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 층 위로 가면 우리 집하고 똑같은 구조가 다시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용 배기 B 타입입니다. 그 배기 A 타입과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은 배기 B 타입 같은 경우는 방이 4개예요. 이제 테라스는 없지만 방이 하나 더 추가된 개념입니다. 현관 옆에 그 침실 3번이 있는데요. 침실 3번은 굉장히 독립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음원으로부터 굉장히 좀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침실 3번을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거나 음악 감상실을 이제 방에서 이제 별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침실 3번이 가장 독립적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넓죠. 예, 뭐 침대가 이제 저기 2개 들어가도 충분히 남을 공간이긴 한데, 이건 활용에 따라서 옵션을 여러 가지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침실 1번에 이제 복도가 있는데 그 공간까지 다 막아버리면 안방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게 막고 침실 1번을 안방에 딸린 그 서재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침대가 있는 위치에 그 옆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그걸 일자로 쭉 이렇게 안방까지 그 반대편 벽면까지 쭉 이어서 드레스룸을 굉장히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옵션이 이 공간에서 이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타입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관에 들어오면 주부 동선이 이제 굉장히 편리합니다. 안방으로 가기도 쉽지만 주방으로 바로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바로 집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A 타입입니다. 테라스도 있고 방도 4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라스와 오픈 공간 그 옆에 있는 침실과 이렇게 순환 구조로 층마다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통합심의 접수 당시에는 안방과 침실 3번이 서로 한 공간으로 읽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룸인 룸 형태였는데 아무래도 저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안방 안에 딸린 서재 개념보다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침실 3번을 별도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현관에 들어오시면 그 좌측에 팬트리가 있죠. 그 팬트리 부분과 신발장이 굉장히 디럭스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펜트하우스입니다. 145 복층형 펜트하우스입니다. A 타입이고요. 침실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예. 서재까지 치면 이제 4개가 되는데, 서재까지 치면 5개가 되고요. 서재 빼고 4개소입니다. 예.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계단실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2층에 올라왔을 때 가족실 옆에 또 오프닝 공간이 있습니다. 이 오픈된 공간은 아래층 거실에서 봤을 때 2개 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거실 천장고는 6m 이상 됩니다. 6.4m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고요. 여기 이제 샹들리에를 아주 이제 멋진 걸 달아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45 타입인데 병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이 아니고요. 방이 5개고 알파룸까지 포함하면 방이 6개나 되겠죠. 방이 워낙 많아서 이만큼 방이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2개 세대가 완전하게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관 들어와서 쭉 이렇게 직진하면 그게 한 세대가 될 수가 있고, 현관 들어와서 이 우측편으로 이제 돌아가면 또 한 세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마스터존을 어디로 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우측편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우측편으로 가다 보면 이제 안방과 서재가 있고 거기에 면하는 남향 햇살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욕실이 별도로 있고요. 욕실은 총 3개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관을 들어와서 직진 형태로 가다 보면 거실, 주방, 식당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이쪽 나름대로의 저희 메인 거실이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 오른쪽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안방 옆에 서재가 있는데 이 서재를 거실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 다양하게 옵션 형태를 이제 다양하게 바꾸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타입이죠. 167 펜트입니다. 네. 테라스가 3개소예요. 남향 1조를 보는 테라스가 있고 중간에 보면 중앙 광장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가 있고요. 그 거실 옆에 있는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풀이 같이 있는데 여기서는 워낙 이제 층수가 높기 때문에 한강은 당연히 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앉아서 테라스 쪽을 바라보면 테라스와 그 풀과 그 건너편의 한강까지 충분히 잘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거실에 있기 때문에 남향 부분에 있는 우리 중앙 광장 부분도 쉽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을 2개소로 따로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분이 이제 따로 쓰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된 드레스룸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그 가족실이 있고 침실 3번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 이제 서브 마스터 존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현관을 또 하나 더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침실 1번 보이시죠? 침실 1번, 2번 사이에 작은 현관을 뒀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그런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세대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78제곱미터입니다. 네, 특화 계획입니다. 저희 여의도 아마 거의 최고 천장고일 겁니다. 네, 층고가 3.5m이고 천장고 2.9m인데 우물 천장을 고려하면 3m가 됩니다. 저희는 기둥식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주 이렇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 변화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집의 구조도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식으로 했고요.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벽체들은 다 해체를 하더라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 용이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저희가 뭐 30년 후에 또 재건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100년을 쓰더라도 또 해체해서 수선해서 다시 쓸 수 있고 그렇게 시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또 특화 중의 특화죠. 저희는 동별로 스카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마 동별로 스카이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저는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공작 아파트는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동마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프라이빗하게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층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보시는 도면 그림은 101호 부분이고요. 지상 1층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맘스테이션,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 카페, 게스트하우스, 클라이밍 센터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룸마다 그 앞에 테라스를 설치해서 좀 더 쾌적한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지하 1층 주민공동시설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큰의 각 실들을 그 필요 적절하게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리너리 라운지 이제 연회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작은 도서관 뭐 이런 부분들 성큰에 잘 면해서 채광과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하에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 이 시설을 누리다 보면 여기가 지하인지 지상인지 모를 정도로 환경이 좀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총 면적이 세대당 2.6평입니다. 그리고 세대 창고 포함 시 저희 4.15평이 되고요. 네,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1층은 판매 업무를 위한 주차장이고요.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기차 주차구역이고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분리수거 영역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하 3층, 지하 4층이고요. 세대 창고 영역이 이제 동별로 골고루 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하 5층, 지하 6층입니다. 저희가 참 아쉽게도 세대당 1.99대입니다. 1.99대는 사실 뭐 2대나 마찬가지죠. 저희가 어떻게든 뭐 2대 이상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2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81세대에서 세대수 4세대가 더 늘어나서 585세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 세대당 1.99대로 쪽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581세대 같은 경우였다면 저희가 세대당 2대 이상이 확보된 경우였고요. 네, 외부 공간 계획입니다. 저희 우리 소유주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좀 프라이드를 느끼시는 부분이 우리 필로티층의 브릿지 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플로팅 그라운드 개념으로 저희가 적용 계획을 했습니다. 쉽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부 공간, 외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우리가 주상복합이잖아요. 저층부에 외부인들이 많이 이제 출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공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즐기거나 뭐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놀이 공간이 있거나 이런 공간들이 우리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이게 공공부행통로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협의가 돼서 못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플로팅 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면부에도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103동 가장 왼쪽에 보면 파빌리언 가든이 있죠. 여기 공기공지가 있는 부분인데 필로티층처럼 되어 있어서 비를 맞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마치 반 옥내 같은 그런 공간으로 파빌리온 가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이제 빅토리 플라자, 어반 프레스트, 파인 프레스트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고, 파인 프레스트에는 수공간도 함께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인면 특화 계획입니다. 저희가 우리 여의도 경제가 아파트에 프라이드를 느끼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면 특화 계획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층부 6호 조합이고 고층부 4호 조합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메스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층부는 굉장히 간결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중층부는 그 변화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감이 상당히 또 다이나믹하게 느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층부는 굉장히 역동적인 메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가 통합시민 때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뭐 이런 거 지향을 해주세요 하는 걸 저희가 관철시키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합시민 이후에
저희 작품이 우수 디자인으로 좀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역동적인 디자인 개념이 잘 살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본 설명에 대한 내용은 다 마치고 추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이제 우리 소유주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가 몇 층 세대가 우리 집이 몇 층 세대에 배정받을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하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설계를 할 때 우리 소유주분들이 어느 층에 배치가 되시든,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시든 아니면 임대로 들어오시든 모두가 그냥 우리 공작 아파트는 다 좋은 아파트야, 이런 아파트가 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희가 보행 브릿지 높이가 21m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이 높이까지 세대는 전혀 설치가 되지 않고요. 그 위로 올라오다 보면 최하부층 세대의 바닥 높이가 약 28m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이 다 층수 개념은 7층, 6층, 8층으로 다르긴 하지만 높이는 동일하게 28m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8m 높이가 어느 정도이냐면요. 지금 예상컨대 저희 지금 현재 계시는 공작 아파트의 층고가 약 2.7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1층이 조금 떠 있으니까 1m 포함하고 2.7m 10개 층이면 10층 정도 높이가 그 바닥 높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최하부층 세대가 지금의 10층을 밟고 있는 그 위에 있는 11층 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1층 높이가 그렇게 낮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최하부층에 계신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최하부층에 계시더라도 전혀 외부인들에 의한 어떤 침해나 이런 것들은 좀 없다, 프라이빗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현대백화점의 높이가 50m이더라고요. 그 50m는 어느 정도 높이냐라고 봤더니 이제 저희가 선을 그어봤습니다. 101동 같은 경우에는 11층이 되면 더 현대백화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11층이 되면 11층 바닥이 더 현대백화점의 지붕층 바닥과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02동 같은 경우에는 10층, 103동 같은 경우에는 12층이 그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감안하시고 저희가 조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배치에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망 분석을.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파란색 화살표는 이제 한강 방향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파란색 부분에 이제 세대에 위치한다고 해서 100%다 한강을 볼 수 있다라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저층 부분이고 앞에 큰 건물이 이제 들어선다면 보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반대로 한강을 절대 볼 수 없는 세대는 어떤 것일까? 그것도 같이 아시긴 아셔야 되니까 좀 분석을 해봤더니 101동의 5구 C타입은 한강을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게 고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103동의 74A 타입도 한강은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타입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다른 세대는 한강을 보기 위해서 북쪽 배치가 되고 동쪽 배치가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5구 C타입과 74A 타입은 그야말로 모든 면이 단양일조를 완전하게 받습니다.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기된 101동의 102A 타입 라인과 102동의 92A 타입 라인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한강을 보기 힘들긴 한데 한강을 못 보는 건 아니고요. 한 45도 틀어서 보거나 아니면 그 V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칸 있는 곳에서 있잖아요. 그쪽에서 저기 한강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그 한강 조망에 대한 분석은 외부 환경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저희 인근에 삼부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공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북쪽에 있는 서울 아파트도 예정안은 저렇게 두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같이 땅이 작은 데는 저희가 예상컨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대림이 들어온다면 저렇게 두 동밖에 될 수 없지 않을까. 지금의 계획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삼부 아파트처럼 땅이 넓은 곳은 어떻게 계획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쪽 방향으로 한강 조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저희가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좀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삼부 아파트 쪽은 지금 현황을 그대로 이제 유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고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일동 84A 타입이고요. 배치 키맵이 있는데 백일동 84A 타입 위치 보이시죠? 저 위치에서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10층에서 보시면 목화 아파트와 삼부 아파트가 거의 이제 지붕면이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10층만 되더라도 저기 이제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25층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이 올라오고요. 40층 정도가 되면 삼부 아파트나 목화 아파트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일동 102B 타입 이쪽에서 보시면 LG 트윈타워와 서울 아파트 사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백일동 102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면 저렇게 보일 것 같아요. 고층이든 저층이든 중층이든.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목가 아파트나 삼부 아파트가 어떻게 계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상컨대 이럴 것 같습니다. 저층이든 고층이든 오른쪽에 서울 아파트 바라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층수가 높아질 거고 그 통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이기 때문에 차피 영역이 아마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만큼 통경북도 거의 똑같을 겁니다. 저층이든 고층이든 중층이든 그 바라볼 수 있는 폭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다만 고층으로 올라가면 한강면이 더 넓게 퍼져 보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은 있겠죠. 그래서 차이는 있을 텐데 고층에 올라간다고 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시원하게 보인다거나 저층에 있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한 만큼 그렇게 최악의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백이동의 84A나 백이동의 102B 타입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103동 부분이고요. 네, 이제 반대편 그 한강을 바라볼 수 없는 백일동 5구C 타입을 봤습니다. 그 저층부만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아서 10층, 13층, 16층을 바라봤는데 10층 정도 되면 백화점 지붕면이 아슬아슬하게 보이고요. 13층 넘어 16층 정도가 되면 거의 자유롭지 않을까 시야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백이동 VA 타입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103동 74A 타입 그와 유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은 나중에 질의 시간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